자, 여러분 이제 바로 일발장전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 떨리는 또 그런 한 주가 시작이 됐고 주말 내내 문의도 많이 나오고 아무리 개인 투자자분들 밤잠을 설쳤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도 이 이슈로 먼저 가보죠. 결국엔 뭐 매를 맞아야 되는 거고 이번 주 금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또 그날 밤에 나오게 될 금리의 판단에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과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미리 전망 한번 해보죠. 뭐 실적은 당연히 좀 좋을 거고요. 뭐 영업 마진도 예상치 지금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발표 임박했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이미 뭐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젠슨 CEO가 이제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시장이 좀 흔들릴 때 결국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또 빅테크 기업들 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쯤에 맞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공개가 좀 될 거니까 AI 거품론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숫자와 또 젠슨 CEO의 이제 발언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주말 동안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주가 반등 그리고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있었어요. JP모건 같은 이제 투자은행들이 지금의 이제 조정은 매우 이제 뭐 그간 시장이 상승한 걸 감안하면은 매우 건전한 조정이고 오히려 또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된 종목들 조정 시 이제 매수에 좋은 기회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코멘트들도 나왔고 가장 결정적으로 앞서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마이크론 주가가 4%가 넘게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평도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뭐 지난주에 CT에서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325달러까지 이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삼성전자 쪽에서 DDR5 가격 이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최대 60% 가까이 가격을 올렸다. 이 얘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반등의 동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뭐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지난주 하락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버크셔 해스웨이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가 알파벳 주식을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6조 원치 샀다. 구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사실 전통적으로 가치주에 대한 이제 투자를 강조하는 인물이고 애플을 제외하고는 빅테크 기업들을 손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알파벳 주식을 6조 원치 일단 샀다는 거. 과거 애플의 이제 투자 사례를 보면 거의 한 3, 4년 동안에 애플 주식을 계속 샀거든요.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계속 사다가 10년 동안에 지금 애플 주식으로 1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6조 원을 샀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꾸준하게 2, 3년 동안 알파벳 지분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버크셔 해스웨이에서는 적어도 알파벳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고점이 아니다라는 인식에 해서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그간 이제 불거졌던 빅테크 기업들 또 AI 버블에 대한 이제 논란을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모멘텀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국내 기업들은 또 대기업의 투자 계획 발표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반도체 종목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했던 부분을 오늘 조금 되돌려 놓는 반등 시도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여러분들 뭐 걱정 밤잠 설쳤을 주말과는 좀 다르게요. 기쁘게 다른 거죠. SK 하이닉스는 3% 넘는 상승 또 삼성전자 2%대 상승 나오고 있고 현대차 그룹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이슈로 다뤄볼 텐데 현대 오토에버가 7% 넘는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 SK 하이닉스 놓고 오늘도 또 뭐 개인과 외국인들의 공방전 치열할 것 같은데 팁을 좀 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이 신용을 좀 많이 실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약간 좀 빼놓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담보 비율을 위해서. 왜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한번 사이드카 발동했을 때 3분할 매매법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AI 거품론이 불식될 때마다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건 결국 SK 하이닉스인데 이게 이번 주에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이제 9월 고용 보고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미 시장의 지금 기대치가 워낙에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충전 못 시켜주면 또 세론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아직까지 신규로 안 들어갔다면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좀 주 초반에는 지난주에 워낙에 좀 이제 급락세가 연출됐었고 거의 7, 8%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라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반등과 함께 어느 정도의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겠지만 일단은 좀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일단 기보유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홀딩이고 신규 매수의 관점은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면 또 이제 약간 3분할 그렇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일단 1차 매수를 좀 적게 비중을 태워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시장 흐름을 좀 체크한 상태에서 3분할로 접근하는 게 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인데 제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이스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담보 비율 뭐 빡빡하신 맞습니다. 분들 이미 막 맞아요. 그 130%, 120% 간당간당하는 분들은 네. 오늘 좀 반등 나올 때 약간 챙겨놔야죠. 이게 이제 네. 뭐 하루 오늘 내로 승부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 또 팔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단은 단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한 11만 원, 하이닉스는 64만 원에서 65만 원, 네. 그 정도의 이제 고점이 조금 이제 확인이 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그냥 딱 계산해 보시면 알 네. 거예요. 삼성전자는 한 10% 내외, SK 하이닉스는 한 15% 정도 15%. 내외, 그 정도 이제 수준으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 그 정도 수익률도 충분하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지난 금요일 날 조정이 또 워낙 좀 컸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8%가 넘게 빠졌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프리에서 한 2, 3% 정도 이제 반등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뭐 저는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좀 괜찮다. 다만 이제 중장기 빅투자. 관점으로 또, 봤을 예. 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가 오늘도 이제 IT 소부장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 그때 이제 왜 또 소부장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연말까지는 소부장 종목들이 확실히 좀 압도적인 이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오히려 흔들릴 때 네. 전략은 뭐 IT 업종의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사이즈를 어떻게 이제 선택할 그렇죠. 것인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제 승부를 걸 것인가 아니면 소부장 종목에 승부를 걸 것인가. 요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는 어떤 계좌의 상황 그리고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 이런 것들도 이제 분명히 또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대형주냐 아니면 이제 중소형주나 혹은 뭐 소부장 종목이냐 요걸 이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신용 많이 쓰신 분들, 스탁론 막 걸어놓은 분들은 금요일에 정말 무섭지 않았었습니까? 또 그래서 또 돈 빌려줘 해가지고 채워넣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상승 나오면은 약간 좀 중장기전으로 실탄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이런 가운데 그래도 오늘 프리마켓 상황은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네.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의 일발은 약간은 좀 이제 개별 이슈이기도 하면서 네. 결국 AI 거품론이 조금씩 좀 이제 불식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마지막 투자로 이제 구글을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결국 이제 구글 관련된 수혜 기업을 좀 찾아봤어요. 그 안에 뭐 변압기나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있지만 이미 지금 이제 구글이 지금 3대 주주로 있는 카페24라는 기업을 오늘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결국 AI 거품론이 이제 불식이 되면은 이제 AI 섹터 내에서도 계속 좀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원스톱 이커머스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IT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카페24. 예전에 쇼핑몰을 좀 해보시던 분들은 그 홈페이지나 그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 때 대부분 다 카페24를 통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대신해주는 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네이버와 또 이제 구글과 또 손을 잡고 또 이커머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좀 진출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글의 어떤 지금 반등,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도 지금 구글 알파벳 AC가 지금 4% 정도 이상의 좀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네. 일단 버핏의 마지막 투자, 이제 애플의 비중이 원래 50%였다가 최근에 20%까지 줄어들었었는데 애플을 좀 일부 매도하고 이제 구글을 한 6조 원 규모로 좀 대규모로 좀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구글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을 한 10년 전에 매수를 했다가 지금 10배 정도 수익을 챙긴 상태에서 지금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그 대체제로 지금 구글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AI 거품론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헤지펀드 운영 한 연평균 30% 수익을 올렸던 스탠리 드러큰 밀러도 지금 이제 새롭게 신규로 알파벳과 그리고 메타, 아마존을 신규로 또 편입을 했대요. 여기도 구글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점에서 이제 구글이 약간 좀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을 뿐더러 메타, 아마존, 구글 결국에 이제 AI 인프라를 가장 선도하고 있는 대표 빅테크 기업들을 대규모로 지금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지금 AI 거품론이 좀 부식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텍사스에 지금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3개를 더 건립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던 만큼 구글 쪽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대규모 투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지금 메타에서도 6천억 달러 투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이제 AI 섹터와 AI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와 또 AI 칩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겠지만 결국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카페24의 2대 주주가 이제 네이버고요. 또 3대 주주가 이제 구글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국내 또 AI 고속도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근데 그 네이버가 14% 카페24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 관련해서 같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카페24다 보니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네이버가 카페24의 지분도 거의 10% 이상, 15% 가깝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구글의 계열사인 구글 인터내셔널 LLC도 7.24% 지금 이제 카페24의 지분을 좀 보유한 상태에서 3대 주주로 등극해 있습니다. 그래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참여를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2023년도에 구글이 처음으로 이 유튜브 내에서 이제 쇼핑 채널을 열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진출하는 데 도운 기업이 카페24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유튜브가 사실 우리 국내 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도 30년까지 결국 45%가 유튜브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거의 독점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카페24의 어떤 이제 유튜브 또 그리고 쇼핑 부분들이 매출도 빠르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구글의 어떤 전체 매출 중에서 유튜브의 어떤 광고 수익이 한 1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의 수익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카페24와 어떤 유튜브, 특히 카페24의 역할이 훨씬 더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최초로, 그리고 또 이제 그 국내 첫 라이브 커머스의 그 쇼핑 채널을 처음으로 론칭한 기업이 카페24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와 이제 구글이 지금 카페2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AI 산업을 좀 선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로 재평가받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피지컬 AI 쪽에서도 지금 네이버의 지금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네이버와 그리고 이제 구글이 간택한 이제 카페24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점 대비 충분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요. 작년 4분기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나서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 하락이 좀 나와줬는데, 지금 워렌 버핏의 어떤 구글 대규모 투자와 AI 거품론이 불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페24의 매출이 다시 한번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 오랜만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카페24입니다. 워렌 버핏은 떠났지만은 버크셔 회사 외에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빅테크를 안 담았잖아요. 구글, 알파벳을 이제 담고, 이게 이제 버핏이 시켰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하여간 있을 동안에 담고 나간 거니까요. 특히 버핏은 계속 있을 때 구글 안 담았던 거를 계속 후회한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구글의 광고, 라이브 커머스가 이렇게 잘 될지 자기의 또 유일한 후회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떠나고 나서 이렇게 담고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글이 3대 주주로 있습니다. 맞아요. 3대 주주. 네, 카페24. 그리고 2대 주주로는 네이버가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고요.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뭐 카페24 가격 전략 보면은 충분하게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최근에 시장의 어떤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미 먼저 좀 매를 맞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AI 섹터의 순환매가 돌았을 때 카페24의 차례도 반드시 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종가 부근 때였던 32,500원 라인대를 제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7, 8% 정도 뜨고 있네요. 그래서 매수가를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일단 34,850원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 33,0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33,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가로, 그리고 목표가는 39,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27,700원 그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호 매니저 일발 봤고요. 이 시각 프리마켓 업앤다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업앤다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는데 특히 업 쪽에서는 이 종목 하나가 독보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거의 10% 가까운 상승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종목들 좀 보면 GSPNL, 서부 T&D
호텔 관련한 부분들이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중국도 관광객 오면서 나름 실적이라 이런 기대들이 함께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 이런 등등인데, 자, 영민 매니저, 네. 국내에서 향후 5년간 1,300조를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국내 주요 그룹이고요. 이 투자가 우리가 하게 되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국내에 대한 투자가 1,300조입니다. 근데 그룹들을 보면 삼성그룹, 한화그룹 이렇게 쭉 보이는데 뭐 한화는 조선마스가 뭐 이렇고 네. 가장 지금 새로운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거의 똑똑하게 들어가시고 계시는데 현대차 그룹으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SDB, AI, 로보틱스, 수소, 신성장 동력에 몰입하겠다. 이제 자동차 아니다. 네. 달리는 AI 기업이다. 테슬라하고 비슷하죠.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동차로 평가하지 말고 AI 기업으로 이제 평가해달라. 현대차 그룹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좀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5년간 130조 투자한다라는 게 사실 새로운 이슈는 전혀 아니에요. 그동안에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투자 계획 발표했었던 거, 그거 이제 국내 것만 싹 모아가지고 이제 어저께 이제 민간 이제 합동 이제 FDA 이제 또 아니 그 한미 정상회담 팩트 체결되고 나서 관세 협상, 안보 협상이 이제 타결되고 난 이후에 민간 이제 합동 후속 조치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미국 쪽 투자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국내 투자도 좀 이제 좀 잘 관심을 좀 가져달라. 뭐 정부 쪽에서 이런 요청을 좀 했고 기업들 쪽에서 이제 화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삼성 이제 그룹, 그다음에 이제 SK 그룹,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포함해서 주요 대기업들의 다 이제 투자 계획들이 다 발표가 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 국내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나 현대 오토에버와 같은 이런 로봇과 관련된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도 같이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은 뭐 미래 비전이 워낙 좀 명확했었잖아요. 네. SDB에 대한 이제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내에서 또 LG그룹과 함께 또 현대차 그룹도 가장 또 이 로보틱스에 대해서 공을 좀 많이 들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어찌 보면 이제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하고도 그렇죠. 가장 좀 직결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현대차 이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로보틱스를 이제 붐업시키고 분위기를 좀 띄우는 게 결국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어떤 지배구조 개편의 종착지가 이제 될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포석을 좀 또 쌓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이런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다. AI 분야와 로봇 분야 그리고 이제 수소 쪽 분야. 뭐 수소 쪽도 그동안에 현대차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을 들여왔었던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오롯이 이제 수혜를 좀 가장 강력하게 받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예요. 네. 이거 김준호 매니저가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네. 현대 오토에버 소개를 해줘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제 이슈 특히 젠스낭 CEO가 이제 방한을 하면서 깐부해동, 네. 그 깐부해동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현대 오토에버였죠. 이틀 동안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사실은 지난 2주 동안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좀 가팔랐어요. 워낙 이제 기대감으로 너무 강하게 이제 주가가 튀다 보니까 조정이 좀 세게 좀 들어왔었다가 지난주 이제 18만 원대에 사실 이제 60일 이평선까지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좀 진행이 됐었다가 오늘 이제 장대양 몰 만들면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이유는 똑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보틱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또 중추적인 이제 역할을 좀 담당하게 될 거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구축과 그리고 유통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프리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캔 한번 볼까요? 가격 전략을 볼게요. 왜냐하면 네. 현대 오토에버가 그 깐부해동 이후로 급등했다가 너무 밀리니까 네. 우려도 많으시거든요. 예, 일단 저고점을 제껴야 되지 않습니까? 워낙 단기간에 이제 기대감으로 이 대형주가 이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저는 외국인들이 현대 오토에버를 계속 사는 게 이 로보틱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도 가장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지분이 맞습니다. 이제 그 지분도 많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지분도 현대 오토에버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장기 관점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단기 변동성은 좀 컸었지만은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하단이 이렇게 이제 좀 지지가 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조정 들어왔던 자리에서 또 기가 막히게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좀 프리에서 바로 붙기는 조금 그렇지만 매수 타점을 한 18만 원 정도 내외 그 정도 이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잡아 놓으시면 18만 원, 19만 원 정도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접근을 좀 한다라고 하면 24, 5만 원 정도의 이제 중기 목표가를 좀 놓고 대응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요 그룹이 1,300조를 투자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현대차 그룹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고 삼성그룹은 거의 아마 소부장들에게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공장을 짓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영민 매니저 일발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준호 매니저 이게 국내 투자잖아요. 네. 로봇 쪽에 대한 기대도 맞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뭐 공장 짓고 하다 보면 로보틱스도 분명히 현대차가 또 언급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사실 지난번에 깐부 회동 때도 이재용 회장이랑 또 정의선 회장 그리고 또 젠수장 CEO도 결국 AI 다음 차례는 결국 로봇이라는 게 결국 교집합적인 요소여서 제가 그때 그렇죠. 현대오토에버도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결국 이제 로보틱스는 딱 올해 연말부터 이제 바로 보선 다이맥스의 이제 아틀란스가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투입되죠. 네, 투입되고 네. 또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현대차의 어떤 미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한 125조를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가 이어지는데 국내입니다. 네, 국내에서 네. 투자가 이어지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AI와 전동화 그리고 SDV, 로보틱스, 수소예요. 근데 수소를 제외하고 모두 다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오토에버의 지금 프리에서 강한 시세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제 정의선 그룹 회장 계속해서 신년사마다 언급을 했는데 그냥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핵심 이제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현대오토에버고 결국 AI 기업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리고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소프트웨어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지금 가장 집중해서 가장 이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고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기업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포티투닷이라고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도 있지만 그건 비상장 기업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또 타결이 된 상태에서 현대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현대오토에버가 상대적으로 못 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깐부 회동 이후에 좀 단기적인 어떤 자금이 확 들어오면서 시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던 부분들도 충분히 물량 소화를 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한 9% 정도 떠서 출발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오토에버 지금의 가격도 너무나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현대차의 어떤 미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보선 다이맥스의 유통과 AS를 다 담당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SDV 전환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가격대도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로봇 쪽의 훈풍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로봇 같은 로봇, 경우도 이제 연말에 삼성전자가 삼성만의 휴머노id 로봇을 또 공개를 한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보선 다이맥스의 아틀란스 로봇을 또 공개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로보틱스 쪽의 어떤 모멘텀은 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에 또 이제 AI, 엔비디아 실적과 고용 보고서가 잘 확인되고 나서는 오히려 또 이제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 완벽하게 좀 불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 보고서 발표돼서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결국 다시 또 성장 섹터와 또 그리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 또 CES 행사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니까 결국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이번 12월 금리 인하와 같이 맞물리면서 더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삼성과 아직 이제 보선 다이맥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공개가 된 게 아닌데 연말부터 이제 공개가 시작되면은 아 로봇이 우리가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빨리 내고 있고 정말 그리고 삼성과 현대 그리고 또 SK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제조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언제든지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일단의 테마 섹터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이제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핵심 섹터로 발돋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어떤 시총 순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덧 4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원익홀딩스라든지 지금 로보티지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도 시총 20위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로보틱스, 로봇 쪽이 우리 국내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20% 가깝게 지금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로봇도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하나만 더 준호 매니저한테 부탁을 할게요. 지금 현대오토에버 못지않게 좀 작은 종목 중에 슈어소프트테크가 이게 13%고요. 지금 프론티어도 그렇고 모트렉스, 칩셋 미디어. 오히려 시장은 현대오토에버하고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미네요. 슈어소프트테크를 좀 봐주시죠. 슈어소프트테크의 2대 주주가 또 현대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어소프트테크가 한 13% 정도 그리고 현대차에 이제 결국 소프트웨어화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휴대폰도 이제 무선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OTA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는 결국 소프트웨어화 돼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슈어소프트 테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고위험 또 그리고 이제 고신뢰 관련된 플랫폼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의 2대 주주로서 결국 현대차가 SDV 전환과 또 그리고 자율주행의 어떤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가장 또 이제 핵심 플랫폼 기업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런티어부터 이제 자율주행, 특히 테슬라의 어떤 방향을 그대로 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깐부 회동 이후에 결국 엔비디아도 로보틱스와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코스모스 플랫폼을 좀 공급하고 있고 잭슨 토르라는 지금 새롭게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와 또 현대차 또 삼성 간의 이제 삼각 동맹으로 결국 이제 로보틱스와 또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삼성과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어떤 투자로 지금 다시 한번 발표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자율주행 쪽은 약간 좀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대규모 투자 얘기가 사실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기존에 어떤 89억 정도를 그 9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30조 정도 추가로 더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SB 쪽에서는 결국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중심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그 비중을 현대오토에버로 더 비중을 더 실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영민 매니저와 바이오 쪽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우리 G2G 바이오, G2G 바이오 리뷰를 하면서 그거 하기 전에 지금 거의 모든 제가 방송들을 다 보니까 제2의 ABL 바이오를 찾아라 뭐 이러는데 저희는 그거 말고 이 점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ABL 바이오 그랩바디 T가 분명히 GSK랑 맺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라이 릴리랑 또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플랫폼은 뭐 막 해도 돼? 뭐 이런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죠. 그래서 플랫폼이 이제 그게 장점인 거죠. 알테오젠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머크의 키트루다 SC를 이제 제형 전환을 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알테오젠이 올해도 지금 연초에 한 2조 원 가까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자회사 매도 있는 쪽에 면역 항암제를 또 SC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것도 또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어떤 특정 후보 물질 혹은 또 이미 치료제로 이제 출시되어 있는 그 치료제를 제형 변경을 이제 시키는데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기술이 접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독점적인 이제 권한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도 이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라이 릴리가 이미 이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은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이 키순라 판매명은 이제 키순라인데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사실 부작용이 지금 조금 심해서 그게 이제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뇌신경계 질환의 또 치료제들이 고질적으로 이 뇌혈관 장벽을 이제 뚫어내는 그 어떤 이제 난관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BBB 셔틀이 없기 때문에 고용량을 이제 때려 넣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실 환자들 투약을 이제 좀 꺼려하거나 혹은 이제 투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이제 좀 고생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 입장에서는 추후에 본인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뭐 지금 판매하고 있는 키순라뿐만 아니라 뇌 혈관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ABL 바이오의 이제 플랫폼 기술을 접목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기술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ABL 바이오의 몸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GSK의 4조 1천억 원 기술 이전했죠. 일라이 릴리의 3조 8천억 원 했죠. 또 다른 이제 빅파마 기업들 쪽에 거기에 또 뇌약에 또 팔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제 후보 물질이나 파이프라인에다가 또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뭐 알테오젠도 당장 뭐 내일이라도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이렇게 빅딜을 이제 터트리니까 다음 이제 주인공으로 가장 또 주목 많이 받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이제 중소형주들도 저는 이제 BBB 셔틀 플랫폼과 같은 이런 뇌혈관 질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적응증에 이런 플랫폼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기업이 또 소개해드렸던 G2G 바이오라는 기업이에요. 이 G2G 바이오는 이노램프라고 하는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장기약물 플랫폼, 특히나 저는 G2G 바이오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사실은 이 G2G 바이오라는 기업은 비만 쪽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알츠하이머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일라이 릴리 쪽에 이제 기술이 전하는 BBB 셔틀이잖아요.
근데 이제 BBB 셔틀도 이제 주사제로 이제 지금 다 처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사제를 정맥 주사제형에서 또 SC제형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그 주사제형을 일주일 만에 한 번 맞는 거를 한 달 만에 한 번 맞는 이런 장기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빅파마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G2G 바이오는 치매, 대표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그리고 이제 당뇨병, 골관절염, 전립선암 치료제 이런 것들에 이제 주사제로 이제 주입되는 치료제들을 장기 약물 태워서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이제 약물의 이제 지속 기간을 늘리는 그게 이제 이노램프 플랫폼 기술의 강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기술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일라이 릴리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가 장기 약물 플랫폼이나 경구용에서 이제 역전을 좀 하기 위해서 이 G2G 바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이제 이 G2G 바이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G2G 바이오도 플랫폼 기술 역량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오스코텍까지 같이 그냥 리뷰를 좀 해드리면 오스코텍은 조금 더 결을 달리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죠. 그 중에서도 이미 이제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테오젠 주가를 이제 지금 현재보다 미래 가치를 보면서 이제 시총 막 30조까지 이제 밸류가 높아진 이유는 거의 확정적으로 키투르다 이제 SC의 매출 전환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연간 뭐 6천억에서 최대 1조 원 이상의 로열티가 이제 유입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 로열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가시화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오스코텍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도 NCCN의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제 선호의약품으로 이제 등재가 좀 됐다라는 소식을 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존에는 타그리소 단독요법이 유일하게 EGFR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단독요법으로 선호요법으로 딱 하나만 이제 타그리소를 이제 등재를 좀 해놨었는데 요번에 이제 타그리소도 화학적 병용요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코텍의 이제 렉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포사 2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이제 병용요법도 선호요법으로 이제 등재가 됐다. 결국에는 데이터의 싸움인데요. 이제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플로라2라고 하는 이제 이 타그리소와 또 화학적 병용요법은 전체 생존 기간이 한 47개월에서 48개월 정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렉라자와 리브리반트는 전체 생존 기간 최종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어요. 환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공개가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타그리소의 병용요법보다는 좀 앞설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 자체를 사실 1차 치료제로서 렉라자가 이제 진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매출 전망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또 오스코텍을 제가 굳이 오늘 리뷰해드리는 이유는 ABL 바이오는 이 알츠하이머 뇌 신경계 이제 BBB 셔틀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스코텍도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거든요. 치료제죠? 맞습니다. 치료제 신약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도 우리가 아델 Y01이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 이제 아델이라고 하는 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쪽도 저는 분명히 한번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이제 그쪽 진영에 또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오스코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치료제 성공하면 대박 터지고 근데 또 좋은 점은 우리는 이제 플랫폼을 잘하는데요. 방금 영민이도 설명해 주시면 플랫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거 하나 약품에 하나 팔았다고 해서 다시는 못 파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일라이 릴리아도 팔았고 우리 ADL 바이오가 그 전에 GSK와도 같이 했었고 알테오젠도 머크랑도 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후보 물질을 빅파마 쪽에 이제 기술 이전하면 그 후보 물질에 대한 권리가 빅파마 쪽에 넘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 후보 물질을 다른 기업한테 넘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중국을 제외한 뭐 글로벌 시장의 판권을 A라는 기업에 넘긴다. 이러면은 사실은 중국 뭐 쪽에만 다시 타겟을 해가지고 후보 물질을 넘길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지역으로는 다른 기업들한테 이제 판권을 넘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플랫폼은 상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후보 물질의 대응을 각각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이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일반적인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보다 높은 밸류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정리를 하고요. 우리 준호 매니저와는 LS 일렉트릭 리뷰를 좀 가 보면서 맞습니다. 전력 인프라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AI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직 그 삽도 안 떴거든요. 맞아요. 국내 재료로 또 한번 전력 인프라를 봐야 된다. 이런 보고서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도 한번 보죠. 일단
투자는 16조 정도를 한다라고 했고 결국 이제 뭐 AI 인프라 또 AI 이제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뭐 변압기는 이제 또 가장 더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뭐 주말 동안에 이제 워렌 버핏의 또 특히 대규모 이제 구글의 어떤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AI 거품론이 또 일시적으로 또 약간은 불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이제 AI 거품론이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8% 정도 밀렸었는데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한 3, 4% 정도 지금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으면은 그 다음 차례는 또 항상 이제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변압기 기업들이고 또 이제 방금 전에 또 LS 일렉트릭이 이제 북미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1,100억 규모의 전력 기기를 공급한다는 또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공시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LS 일렉트릭이 꾸준하게 지금 이제 북미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기기 또 이제 배전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시장에선 추측이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딱 이제 기업명이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비밀 유지 조약으로 지금 이제 확실하게 북미 데이터 센터 기업이라고만 언급 나오고 빅테크 기업이라는 정도만 얘기가 나오지 실적으로 그 고객사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구글, 알파벳에도 LS 일렉트릭의 지금 배전 솔루션,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XAA도 결국 이제 LS 일렉트릭이 오피셜로 된 건데 그 외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제 공급하는 것도 결국 이제 배전 솔루션, 특히 이제 배전 시장이 미국은 송전 시장보다 8배 이상 크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의 배전 솔루션을 뭐 구글과 또 메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M7 기업에 공급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도 북미 빅테크 기업에 또 이제 1,100억 규모의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ESS 시장도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같이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ESS용 지금 전력 변환 장치도 지금 미국에서 인증을 좀 받은 상태이고 미국 육군과 같이 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AI 거품론이 불식되면은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 AI 칩 다음에는 바로 변압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또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에서도 지금 AI 인프라 투자와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이 좀 대규모 투자 발표가 나온 상태에서 가장 또 핵심은 결국 AI 또 인프라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변압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 일렉트릭 요 세 기업은 우리가 계속적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프리에서도 LS 일렉트릭이 한 3% 정도 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또 시간 문제지 이번 주 엔비디아 또 그리고 AI 거품론이 확실하게 불씨만 되면은 결국 또 신고가 랠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변압기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시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1,100억 규모의 미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또 변압기를 수주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모릅니다 어딘지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구글일 가능성도 있다. 뭐 XX 라인 하면 또 얘기했을 텐데 맞아요. 오피셜로 그런 기대감도 함께 있고 지금 LS 일렉트릭 주가에는 국내 투자는 지금 없죠. 프리는. 맞습니다. 네, 국내는 없다는 것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구글도 자체적으로 지금 400억 달러 58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3곳을 추가로 짓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국내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지금 효성중공업, HD현 일렉트릭 현지에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어떤 수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LS 일렉트릭과 변압기 종목도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저희가 조금씩 힌트를 드렸었는데 삼성, SK가 이렇게 국내 투자를 해? 그렇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 네, 그래서 뭐 소부장 종목이 가장 좀 직관적으로 좀 떠오를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익 IPS라는 종목을 오늘 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LS 일렉트릭이 해외 수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삼성그룹의 이제 투자안에 보면 이제 구미와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에 데이터 센터 이제 짓는 것도 포함이 좀 되어 있어요. 특히 삼성그룹은 이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다가 데이터 센터 이제 거점을 만들겠다. 이러면 이제 AI 고속도로가 훨씬 더 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요 뉴스들 중에 가장 좀 주목한 뉴스가 평택이 이제 P5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가 드디어 시작된다. 이제 골조 공사를 시작하라고 했다. 요렇게 이제 발언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디램 가격 폭등하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증설 투자는 언제 하느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결국 가격이 이렇게 이제 급등하면 결국 이제 증설 투자는 필연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에 따른 이제 리액션으로 사실상 이제 P5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가 결정이 좀 됐다. 이미 오래전에 이제 결정이 된 내용인데 도대체 언제 이거 공장 짓고 이제 투자하느냐. 그리고
안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3층 높이로 이제 3층 단위로 이제 하고 특히나 P5 공장은 하이브리드 팹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이제 동시에 이제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생산 기지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완공 시점은 2028년 하반기 이제 완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건 2028년이니까 아직 시간은 좀 남았지만 이런 식의 이제 증철 투자나 혹은 이제 전환 투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소부장단에서 그 낙수 효과를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AI 데이터 센터 투자 늘어나니까 뭐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D램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을 막 한 방에 60%씩 올리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전개가 좀 되는 거거든요. 또 원익 IPS는 3분기 때 실적도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하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75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이제 90%나 영업이익이 이제 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원C D램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원C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세대 D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공정을 자꾸 이제 뭐 원B, 원C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XY, Z가 1, 2, 3세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ABC가 1, 2, 4, 5, 6세대 이렇게 이제 6세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원C 공정이 6세대 그러니까 메모리 D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제 하이엔드급의 최첨단이죠. 이제 공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원C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다. 그래서 원C D램에 대한 어떤 전환 투자와 신규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또 장비를 많이 이제 들여가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원익 IPS이기 때문에 뭐 낙수 효과가 가장 좀 크게 예상이 좀 되고 특히나 원익 IPS는 파운드리 쪽 이슈, 미국의 이제 테일러 공장에 이나노 공정에 대한 이제 파운드리 이제 투자가 진행됐을 때도 가장 큰 수혜주가 원익 IPS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이제 있었던 주요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 특히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팹에 대한 이제 평택 P5에 대한 이제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낙수 효과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딱 떠오르는 기업이 한 3군데 정도 돼요. 네.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원익 IPS. IPS, 그 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코미코, 요렇게 이제 3 정도 이제 기업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어찌 보면 이제 D램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보시면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밀렸습니다만 소부장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주가가 이게 더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들 하셨던 타이밍에 맞아요. 딱 이렇게 이제 투자 얘기가 좀 나오면서 정확하게 지금 21선이 지지가 좀 되고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원익 IPS가 지금 21선 조정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지난 9월 초에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도 21선 조정이 좀 들어왔었고 10월 중순에도 21선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여지없이 강한 방등이 좀 들어오면서 21선 조정이 좀 들어올 때가 가장 좀 좋은 매수 타점이었다. 지금 프리에서 한 5, 6% 정도 올라가 버려가지고 사실 21선 위에 떠 있었지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지금 21선 조정이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고점을 높이는 이제 파동을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매수 가격은 지금 당장 사지 마시고요. 68,000원 정도로 제가 매수 가격을 설정을 조금 해드릴 테니까 프리에서 이제 이렇게 한 6% 정도 급등했다가 본장 개장하고 나서 조금 이제 눌러주면은 한 68,000원 정도 내외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반은 원익 IPS입니다. 앞서 저희가 대그룹도 주요 그룹도 투자 이야기를 했죠. 이제 삼성전자도 곧 있으면 아마 오피셜 증서 발표가 나올 것이고 국내 아니겠습니까? D램에서의 선단, 원C 공정 그리고 파운드리 팹도 함께 나온다면 이쪽에서는 원익 IPS요. 파운드리 쪽에서는 코미코. 양쪽에 모두 건드리는 이오테크닉스. 일단 이 세 종목을 맞습니다. 우리 증설 투자의 핵심 키워드로 잡아주셨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준호 매니저는 카페 24입니다. 버핏이 떠나면서 자신의 마지막 후회됐던 종목 맞아요. 구글을 일단 확보하고 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